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볼만찬 대담 시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K리그 공청회가 있었어요. K리그의 최근 현안들, 사실 최근보다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해묵은 논쟁에 가까운 이야기들인데 K리그 외국인 쿼터 확대해야 하나, 그리고 K리그 1 적정 팀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주제로 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도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방식으로 한번 이 주제, 왜냐하면 K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외국인 선수야 K리그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고 성적을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K리그 1은 이 최상위 리그 수준이 어느 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K2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사회를 보셨던 우리 서로정을 모시고 어제 사실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누구보다 많으셨을 텐데 근질근질하죠. 네. 그래서 한번 워낙 또 K리그 전문가시니까 서로정의 생각도 어느 정도 어떤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취지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정 기자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때. 네, 네. 몇 년 전이죠. 한 2, 3년 전인 것 네. 같아요. 저희가 그때 아마 천하제일 썰 대회인가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발렸던. 그때 초기 단계여서 이 시장에 서로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보자 해서 맞아요. 사이에 각자 도생하다가 네. 또 K리그 전체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제 사회자 입장에서 공청회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 좀 어떤 분위기였어요? 사실 하나 설명드릴 거는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렸는데 공청회에서는 결론 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팬분들께서 오해하는 게 그러면 내일 공청회 끝나고 그치. K리그 1 그치. 2026년, 2027년 결정되나? 네. 절대 결정이 안 되고요. 팬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네. 전화 와가지고 야 그래서 몇 명이래? 몇 팀이래?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저기서 혼란이 조금 있었던 거는 원래 이제 한 달 전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9월에 공청회를 준비 중인데 좀 사회를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했을 때 주제는 원래는 저 K리그 1 적정 팀수 디비전 이제 구조 변화 네. 요거만 갖고 할 예정이었어요. 어. 근데 갑자기 2주 전에 기자님 K리그 외국인 쿼터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태용 감독님 때문인가요? 왜냐면 이제 신태용 감독께서 이제 울산 감독 맡으면서 K리그 복귀했는데 13년 만에 돌아오시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동안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시다가 막상 체험하시니까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 쿼터 22세 얘기도 했었고. 철폐해야 된다. 네. 22세 제도 없애야 된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화두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 외국인 쿼터 확대는 작년에도 이미 공청회를 한번 다룬 적이 맞습니다. 있었던 네. 주제였거든요. 네. 그때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공청회 3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생각했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시간이 계속 쫓겨가지고 어. 원래는 저 주제 1번 주제 때만 1시간 정도가 배정이 돼 있었는데 저 끝났을 때가 이미 1시간 40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곤혹스럽기도 했는데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는 패널 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모셨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게 좀 더 건설적이고 집약적인 토론을 하려면은 패널 숫자를 조금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어제 보면서 갔다 왔죠? 조금 더 현실적인 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이 한두 명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저로서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네,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른 분들이 나와서 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갈래로 뻗어나가지 않고 더 혼란스러워진 네. 그런 공청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하루 전에 제가 대본 준비 마치고 네. 이제 각 패널 분들께 드릴 질문 정리해서 프로축구 연맹에 이제 공유했고 프로축구 연맹도 아마 제가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네. 몇몇 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신 분도 있었지만 몇몇 분은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본 필요 없다. 예, 거기서 약간의 언밸런스가 발생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저는 뭐 공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남 패널 각자의 성격과 평소 생각이 잘 드러났던 그런 네. 공청회였던 거는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외국인 쿼터 확대에 대한 이야기. 일단 각자의 생각부터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K리그 1은 6명 보유에 4명 출전, 맞습니다. K리그 2는 5명 보유에 4명 출전. 네, 맞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공청회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뭐 사우디 리그가 워낙 돈을 쓰면서 지금 거기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이제 그쵸. 푸는 네. 상황. 일본은 아예 무제한으로 풀었죠. 음. 그러면서 이제 K리그도 이 추세에 발맞춰야 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어제 이제 최순호 단장께서 하신 발언 때문에 또 최순호 단장이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받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뭐 현실적인 답변이라 생각해요. 지금 저 외국인 커터 제도를 확대하는 게 다급한 팀들은 사실은 이 K리그 내에 있는 경쟁 구도보다는 그 밖에 있는 아까 박찬준 기자가 얘기해준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팀들이 피부에 와닿는 저 이슈거든요. 그렇죠. 아침 나가 보니까 예. 이거 안 되겠더라. 예. 그래서 뭐 신태용 감독이나 또 이제 신태용 감독 전임이었던 김판곤 감독도 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였었는데 뭐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였지만 성남 FC 장원재 대표이사가 네. 규제를 철폐해야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음. 자기는 이제 그 원칙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 커터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동시기용 동시기용 숫자는 이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K리그를 단순히 이거는 프로리그다. 여기에서의 퀄리티, 상품성 중요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파생되는 대표팀의 경기력, 그렇죠. 성적, 선수 육성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결고리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이 축구 피라미드 생태계 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커터 확대에다가 기용도 무제한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팀들이 만약 뭐 한 외국인 선수 8명에 22세 1명에 골키퍼 1명에 뭐 이렇게 쓴다. 그래가지고 대표팀 성적이 안 나온다. 누가 이런 개똥 같은 정책을 그치. 만든 거라면서 네. 엄청나게 비판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확대 쪽에 생각 갖고 아 저는 어제 주된 의견이 그거였잖아요. 커터는 오픈하자. 네. 예, 대신에 기용 제한하자. 기용은 제한하자. 그럼 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지금처럼 이제 소수로 6명 보유의 4명이냐, 5명 보유의 4명이냐 요런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와 기용 숫자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뭐 5-5로 하든 4-4로 네, 하든 4-4로 이렇게 하든. 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커터를 따로 빌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면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커터는 그냥 오픈하고 예, 기용 숫자는 5명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식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윤지만 기자? 저는 사실 별 생각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행도 K리그에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기용 숫자를 만약에 서우정 선배가 얘기한 대로 제한을 할 거면 보유 숫자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K리그에 들어온 선수들 수준 자체가 상당히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간 A급, 뭐 우리 흔히 말하는 S급은 거의 지금 못 들어온다고 봤을 때 키키가 들어와봤자 뭐 B급, C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B급, C급이 6명이냐 8명이냐는 그렇게까지 크게 전력을 좌우할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돈 많은 구단은 뭐 B급, C급을 떠나서 최대한 많이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돈 없는 구단은 못 데려올 수 있겠지만 기용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은 네. 저는 국제 경쟁력에도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몇 개 이제 저 현안마다 소주제를 갖고 왔었는데 이제 저 외국인 커터 관련해서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재정에 대한 영향 그쵸. 부분이었어요. 네, 차이가 있으니까. 예, 어제 이제 3개 구단 운영 대표자분들이 세 분이 나오셨었는데 반응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패널 선정이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K리그 2는 분명히 한 분 계셨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외국인 쿼터는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보유 자체를. 네, 현장의 목소리가 뭐냐면 선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좋은 선수가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 선수가 없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선수 자체가 없다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서 등록 선수 발표됐죠. 990명이에요. 우리가 제가 지금 기사를 쓰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선수 등록 인구가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늘어난 추세예요. 우리가 2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중에 지금 990명이 프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그게 26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지금 3팀이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용인 같은 경우에는 팀을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잖아요. 거기는 새로 다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30-40명 필요할 테고 그렇죠. 파주 뭐 김해도 선수가 새롭게 필요하고 그럼 내년도 K리그 등록 선수 인구는 무조건 1,000명이 넘습니다. 자, 과연 한국 축구 선수 등록 구조에서 프로 선수 1,000명이 말이 될까?
이미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전 같으면 K리그에서 뛸 수 없는 수준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 질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대중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 게 올해 K리그 왜 인기가 조금 떨어져 보일까? 저는 경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 떨어졌어요. 자, 결국에는 선수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감독 역할도 중요하고 뭐 철학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재료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숫자 자체가 부족해요. 근데 이 숫자를 어디서 채울 것이냐? 그건 저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센터백, 풀백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몸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K리그에서 굉장히 현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연맹이 재정 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를 좀 줄이자가 가장 기본적인 골자인데 예전이면 8천만 원 정도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2억이에요.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15명까지는 좋은 선수가 있어야죠. 그 선수들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팀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16번부터 30번까지 선수들은 예전 같으면은 싸더라도 다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지금 이 선수들 수준이 떨어졌는데 몸값까지 올라 버렸어. 저는 이거는 외국인 선수들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 기회와 경험에 대한 박탈이 예고돼 있는 국내 선수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다른 한쪽은 그럼 외국인 커터 저렇게 늘리면 선수 비용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대표자 세 분이 공통적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한 이유는 일단 K리그는 슈퍼클럽이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K리그가 물론 과거보다는 씀씀이가 커졌죠. 600억, 500억, 400억 쓰는 팀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100억 전후로 하는 그런 팀들이란 말이에요. 이 팀들이 무슨 외국인 커터가 이제 철폐돼가지고 뭐 10명도 데리고 올 수 있고 11명도 데리고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빠진다고 하면은 국내 선수한테 배정됐던 예산 그쵸. 부분이 외국인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선수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그쪽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그러면 이제 국내 선수들 경쟁력과 대표팀은 어떡할 건데 요 이제 사안으로 가는 거라 사실 이제 저는 재정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어제도 대표분들은 그 대표이사나 단장분들은 비슷했어요. 커터 열어도 된다. 대신에 이 기용만 적정한 숫자로 연맹이 결정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출전 숫자예요. 그 부분의 조절에 따라서 국내 선수에 대한 그 보호, 육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도 과도하게 다 여는 것보다는 그거는 좀 점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K리그가 어쨌든 재정 건전화를 시행하면서 각 구단들한테 니들 얼마 쓸 건지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각 구단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용병을 10명을 데리고 오든 용병을 한 명도 안 쓰던 그건 내 자유예요. 그 안에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부 팀들이 지금 선수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K3N 선수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도 점점 더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사실 우려거든요. 이 돈을 어쨌든 국내 선수보다는 더 써야 되는데 저는 확대가 됐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권 팀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들이 선수들을 더 여유 있게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괜찮은 선수, 실패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간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선수들의 리스크가 조금 더 하부 팀들의 경우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 국내 선수에 대한 부분은 출전수 조정,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은 각자 구단이 맡겨서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풀백이 필요해, 공격수가 필요해. 그럼 나는 국내 선수 한 명 줄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경기의 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두 기자의 말에 다 공감을 하는데 K리그 보유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이게 질로 이어질까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소정 기자 얘기했듯이 슈퍼클럽이 없다는 거는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퀄리티가 거기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은 우리 K리그 1은 2부하고 그렇죠. 3부 사이, 네, 그러니까요. K리그 2는 3부하고 4부 사이 거기서 네,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도. 그런데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 선수들이 6명이든 10명이든 네. 저는 뭐
말레이시아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렇게 열어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맞아요. 아마 J리그하고 맞아요. 비슷한 네.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J리그에서 그 클럽 대항전 나오는 팀들 보면은 외국인 선수 그렇게 많이 보유 안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울산처럼 음. 클럽 대항전의 성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팀들은 야 이거 뭘로 돌파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가장 손쉽게 낼 수 있는 해결이 야 외국인 선수 우리가 좀 더 맞죠. 확대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라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거 구단들이 보유 숫자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막 마냥 다 데려올 수 없는 어려움이 뭐냐면 자 일단 클럽 대항전 안 나가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골치 아파져요. 클럽 네. 대항전 안 나가면은 보유를 8명 9명 했는데 K리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5명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재정의 새는 리스크는 누가 책임이야? 감독 책임이야? 뭐 테크니컬 디렉터 책임이야? 단장 책임이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한두 팀 정도가 그렇게 이 무제한 상황 제한 철폐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한 제가 볼 때는 2시즌, 3시즌 정도 지나면 알아서 지금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될 것 공감합니다. 같고 네. 저는 아까 박찬준 기자가 얘기한 저게 약간 또 선순환 구조를 줄 수 있는 게 일부에서 저렇게 왔는데 실패한 선수도 2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올해 부천이 그래가지고 진짜 잘 그럼요. 써먹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바사니, 갈레고 이게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2부 오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임금 컷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 봤던 것보다 뭐 저 많게는 한 10만 달러 이상은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내려와가지고 본인들이 증명해서 다시 올라가려는 선수들도 있고 아마 그런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얘기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수 퀄리티, 그다음에 외국인 결국에는 이 퀄리티에 대한 얘기는 뭐냐? 외국인 선수 실패 사례가 너무 많다는 너무 얘기거든요. 많죠. 아 최근에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로또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별로. 왜 그럴까요? 네. 결국에는 스카우팅의 문제일까요? 스카우팅 저는 뭐 스카우팅도 한 반 있고 스카우팅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포항 같은 구단 보면은 죽어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쉽게 못 바꿔요. 구단의 어떤 재정 상황도 그렇고 클럽 성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감독이 쓴단 말이에요. 써보니까 결국은 터져. 최근에 주직료도 조금씩 살아났잖아요. 조금씩. 조르지도 1년 만에 아스프로도 살아났고. 뭐 ACL2 보내놨더니 괜찮게 해요. 아스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K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데려오는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으로 인해서 걸러지지 않고 이상하게 온 선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기량이 조금 우위고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오는 건데 이거를 안 쓰는 그러니까 사실상 말해서 이제 클럽의 선수 결정과 감독의 기용 결정 요 사이에서의 좀 서로 간의 의견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게 제주랑 안양의 대척점에 있잖아요. 일단 제주는 외국인이 없진 않아요. 근데 없는 팀 같아요. 6명 보유해요 제주. 네, 6명 보이는데 지금 2명 정도가 주전이고 나머지는 오락가락하고 어떤 선수는 아예 엔트리도 못 뜨는. 근데 반대로 안양은 제가 볼 때 제주랑 퀄리티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 심한가 싶은 선수들도 있는데 다 기용합니다. 그리고 다 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 소정 기자 얘기한 대로 뭐 스카우팅도 잘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쓰느냐. 또 유병 감독이 코치 생활을 오래 해서 굉장히 좀 잘 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만큼 국내 선수 다루듯이 외국 선수도 잘 다루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활약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스카우팅은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K리그에서 누구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수 프로필이 다른 구단에 안 돌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다 돌아요. 그 중에서 이제 결국 픽을 하는 싸움인데 그러니까 풀 자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 구조가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워요. 예, 제가 서로정 선배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뭘 선택할 때 다수결이 뭐 다 옳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 그쪽에 맞춰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 예를 네. 들어서 뭐 감독이 그 선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 뽑아되는 구조가 생기고 별론데 누구 한 명이 얘는 무조건 터져. 라고 우기면 되는 구조가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K리그는 좀 그 부분이 저는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로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 뭐 나아가서 독일 같은 경우 디렉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인 출신이긴 하지만 결국 프런트 입장에서 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를 관리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뭐 디렉터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아직 먼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근데 지금은 디렉터가 없다 보니까 감독이 결정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감독이 소위 말해서 가격 또 감독이 뭐 이렇게 쇼부를 보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저는
이 해외 축구, 유럽 축구를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쓰고 있는 팀, 뭐 K리그 1은 안양, K리그 2는 부천인데 부천. 두 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중요한 축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에요. 맞아요. 네, 같이 맞습니다. 예. 성공시켜야 된다. 잘해가지고 우리는 뭐 적은 비용으로 어렵게 선수 데려왔는데 이 선수 뭐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을 끌어내서 써야 된다. 안양 유키치 처음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디서 저런 선수를 데려와? 뭐 이상한 선수 아니야? 이런데 쓰니까 좋아요. 너무 잘해. 네. 감독이 쓰기에 따라 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제 이제 저 김재성 TSG 위원이 이런 결의 얘기를 했어요. 예, 보면은 결국은 스카우팅 시스템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 자기 볼 때는 다른 것 같다. 예, 뭐 뒤에 나온 이제 K리그 1 적정 팀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강등의 위기를 우리가 완충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스트레스 자유로울까? 자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감독들이 확실한 자기 게임 모델 없고 유니크한 경기 보여주지 못하면은 성적 주저앉는 건 똑같고 강등 위기로 가는 거는 변화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 아 진짜 맞는 얘기다. 이 결론이 딱 내주셨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쿼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 진짜로. 네. 그 위에랑 감독이랑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거는 사실 김포도 좀 그런 편이고 그쵸. 아 그렇죠. 김포도 네. 외국인 선수 잘 쓰잖아요. 잘 쓰고 있고 잘 되는 팀들은 네. 그게 잘 돼. 맞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공통된 부분이 있네. 근데 아까 내가 언급했던 그 예를 든 팀은 또 그게 안 되는 팀은 아예 그게 안 되고요. 네, 감독은 내가 안 뽑은 선수라도 안 쓰고 또 구단은 감독님이 뽑으라 해서 뽑았더니 감독님이 안 쓴다 그래서 또 그것도 화가 불만이고. 네, 서로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팀 치고는 잘 되는 팀 거의 못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감독이 요구하는 선수를 해줬고, 근데 감독이 또 쓰니까 또 성적이 나오니까 또 그 외국인 선수를 다 이제 잘하고 있다고 또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포획 감독도 그런 거 있잖아요. 티하고. 음.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안 되는데 계속 쓰니까 네, 좋잖아요. 뭐 다른 감독이 왔으면 책임이 뺐을 거예요. 얘 내가 뽑았냐? 내가 계약했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난 쓰기 싫은데. 근데 티하고 본인이 노력을 하고 감독한테 막 놓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뭐 하면은 당신이 날 쓸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하는 노력을 뭐 가상해서 써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들도 확실히 문을 좀 더 열어줄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건 감독이다. 잘 쓰고 잘 뽑고 제도도 어느 정도 저희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네. 결국에는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출전수 선수 숫자는 어느 정도로 해야 정도는?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게 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팀 수를 늘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야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좀 해달라고 하는 네, 그 좀 민원도 많아요. 네, 제가 뭐 솔로도 풀었는데 네. 우리 조광래 대표이사님이 대표자 회의에 진짜 몇 년 만에 등장해가지고 딱 얘기한 게 내년부터 늘려달라. 왜냐면 대구가 지금 강등 위기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어제 뭐 대표자분들도 얘기를 하셨어요. 강등이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실패가 없다. 지원 줄고 스폰서십 빠지고 관중 빠지고 진짜 공포다 공포. 뭐 구창용 대표이사는 본인이 있을 때의 강등은 아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뭔가 새해가 되면은 혁신적인 우리가 뭘 해보자 하다가 여름이 되면은 대표님 이대로는 강등입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만 나온다는 현실을 또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진짜 시즌 시작과 동시에 강등 싸움이 시작돼요, K리그는. 네. 네, 지금 최대 25%가 강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은 대부분 팀수 늘리는 쪽에 아마 포커스가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확률상으로 25%다라고 하면은 프로축구 연맹은 진짜.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니다라고 십몇 프로예요, 하는데 막 이렇게. 실제로도 근데 실제 강등팀 역사를 보면은 네. 25%였던 적은 없죠. 그렇죠, 안 근데- 되지. 근데 네. 문제는 그거죠. 강등이라는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한 여파로 그거의 그렇지. 운영이 휘청거리는 팀이 그렇죠. 제가 볼 그렇지. 때는 K리그 최소 6개 팀이라고. 네. 정확해요. 6개 넘어요. 이게 네. 심리적 부담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음. 모든 팀들이 25%의 기준을 맞춰놓고 있지. 이거 계산해보니까 10몇 %,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5%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네. 25%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즌 시작하고 한 2연패하면 큰일 났다.
우리 강등 싸움 해야 된다라는 벌써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K리그 1 자체에 굉장한 역동성을 불어넣어준 건 맞는데 음. 그 역동성이 과연 이제 각 구단들이 건강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동성이냐 아니면 그것마저 모두 올스톱을 시키고 5월 6월 되면은 그때부터 뭐 외국인 선수라도 하나 데려와야 되나 뭐 특급 선수 하나 데려와서 피해야 되나 그런 이제 상황 고민하는 상황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K리그라는 게 아직까지도 약간 불안정한 리그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국인 선수 하나 초반 기세 하나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전력이 한 6, 7등이야. 혹은 뭐 한 10등이야. 그러면은 어제도 그 공청회에서 얘기 나왔지만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팀을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다 비슷하니까 1등 팀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 팀이 1등으로 될 수 있는 리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리그라는 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 2, 3년 단위의 2, 3년이면 중장기도 아니죠. 단기 전략인데 그것도 이제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K리그 1 팀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 반대야 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이제 우리 홍재민 기자나 또 이제 완전히 다른 결의 이제 본인의 주장을 들고 이제 위원석 소통위원장분 같은 이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딱 운영을 피부로 와닿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만나면 90한 7, 8%는 저는 100%라고 거의 생각해요. 14 아니면 16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입에 달고 살죠. 그렇죠. 한 16개 돼야 된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먼저 적정 팀수 한번. 저요. 네. 올려야 된다? 저는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늘리는 게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이제 늘리는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지금은 이제 빨라야 2027 시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대회 요강이 2025 시즌에 이미 결정다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2026 시즌은 안 되고 2027 시즌인데 저는 지금 이게 또 여러 가지하고 막 맞물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팀 수를 늘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왜 경기 숫자 확대하고 아.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중계권 계약하고도 물릴 수가 있고 또 이부랑도 생각해야 되고. 연맹 입장에서는 K리그 1을 14개나 16개를 늘리면 경기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지금 수준의 중계권료 원래 중계권료 더 늘려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면 손해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타이밍을 언제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죠. 이게 단순히 저도 늘리는 거에 찬성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14개 팀이면 스플릿 했을 때 홀수의 문제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수 기본적으로 영업일 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개 14개 팀이 있을 때는 2라운드만 돌려서 스플릿 해야 되나? 아니면 3라운드 지금 유지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K1 팀들이 늘어나면 일단 경기 수가 당장 한 번에 치러지는 경기가 한 경기가 더 늘어나잖아요. 이때 벌어지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도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심판 없다고 난리는 K1의 K2 사실 K2 보시는 분들 얘기하잖아요. K1은 그래도 선녀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K2에서 하시던 분이 올라와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K리그 1에 대한 심판 저하,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또 제가 관련돼 있으니까 중계 채널. 네. 그렇죠. 지금도 중계 채널은 딱 빡빡하죠. 맥시멈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름철 되면은 우리가 경기 시간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3개로 쪼갤 수가 없이 저녁 때 시간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계 채널을 여기서 하고 또 그다음 시간대 여기서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여름철 되니까 JTBC가 중계로 다시 돌아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경기만 늘어도 사실 채널을 하나 새로 찾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단지 어떤 이제 강등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요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예. 그럼 적정수는 어느 정도라고 또 좀 보세요. 저는 16개라고 봐요. 16개. 예. 저는 14개, 16개 단계적으로 갈 거가 아니고 네. 한 번에 그냥 결정할 거면 16개로 가야 한 번에. 된다고 보고요. 음. 예. 왜냐면은 지금 변수가 하나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김천 상무 프로 축구단. 네, 그렇죠. 뭐 이게, 입으로 박아둔다는 예, 얘기도 나오고. 내년에 이제 김천과의 지역 음. 계약 연고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되고 지금 김천 상무팀
SNS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이런 홍보 영상 이런 것도 많이 올리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번에 김천 시장 보궐선거에서 되신 분이 과거 김천 상무 대표이사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상무는 또 연고지를 어딘가로 옮기는데 그때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프로축구연맹 직영 예, 그 모델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많이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시민구단 하나 더 두고 들어오면은 K리그 2는 이제는 18개가 될 수 있죠. 18개. 예. 너무 많아졌어.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K리그 1 16, K리그 2 14. 14. 요게 맞다고 저는 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은 그 2부 리그가 많긴 하거든요. 피라미드죠. 네, 그렇죠. 그게 내지는 한 3-4개 정도가 많은데. 연맹도 그걸 원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정기 때는 또 막 각자 달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J리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부 리그 숫자가 상당히 가분수 형태고 네. J2 리그가 이제 10개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J2 리그가 팀이 계속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탁 늘어난 거거든요. 뭐 그런 이제 조정기라면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뭐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K리그는 숫자 더 늘지 않을까요? 구단?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고 네. 구체적으로 언급해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늘어날 거예요. 네, K리그는 계속해서 더 팀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제가 결정한다면 저도 16개 팀이에요. 사실 14개보다는 예, 저는 그게 뭐 영업일수 계산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물론 아까 얘기한 심판적인 부분도 있고 뭐 중계 채널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저는 14개보다는 16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팀이 늘어났으면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재미예요. 사실 K리그가 올해 팀들의 축구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 그날 공청회에서 나왔지만 올해 유독 좀 심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K2에 인천과 수원 삼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내가 25%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꼴찌만 피하자였어요. 올해는 10등까지 10등이죠. 10등을 피하자였어요. 11등 가면 수원이랑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초반부터 승점 관리를 하는 팀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 재미라는 측면에서 이게 K리그는 골 더 넣자고 지금 골득실보다는 다득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승강되는 걸려있는 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재미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은 많이 늘어야 저는 그 리스크가 최대한 벗어나야 재미있는 축구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해요. 저는 조금 반론하고 싶은 게 16개 늘어난다 그래서 다양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어제 김재성 TSG 위원이 그 얘기 했어요. 아니 만약에 지금 12개에서 4개 팀이 더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4개 팀 중에 색깔 있는 팀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 봐도 특정한 색깔 있는 팀은 한두 개 팀밖에 안 보이고 근데 그 팀이 많다고 했을 때 그 팀 역시도 색깔 내기보다는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수비적으로 그리고 역습하고 이런 지금 K리그 전반적인 그렇죠. 축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도 한 가지가 좀 걸리고 K리그 전반적인 질적 저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감독이야? 또 감독 아니, 얘기야? 일단 16개 구단의 일부 되려면은 지금 얘기했던 2부 리그에서 뛸 만한 선수가 1부에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3부에서도 또 올라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면 저는 몇 개? 전체적인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솔직하게. 12개? 예. 저는 뭐 프리미어리그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슈퍼리그까지는 창설까지는 지금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는 지금도 3번씩 맛보는 것도 역시도 지금 어떻게 하기 나름이지 저는 구조 자체는 그냥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게 좀 끝나고 나서 Q&A 시간 때 STN의 반진혁 기자가 네. 클럽 라이센스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이제 질문을 그런 운영자 의견도 세 분에게 있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최순호 단장이 한 답 때문에 지금 욕을 많이 먹고 계시던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이제 세 분이 한 얘기가 지금 현재 이제 K리그에 이미 입성해 있는 팀들의 권리를 지키고 뭐 새로 들어올 팀들의 사다리를 차버리자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K리그의 현실이라는 게 지금 너무 이 진입 허들을 진입 장벽을 너무 낮춰놔 버리니까 너무 낮아요.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순호 단장은 제가 볼 때 그거에 절감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와가지고 여기 인프라도 개선시키고 클럽하우스도 자기가 만들고 싶고 전용 훈련장도 갖고 싶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부분을 애초에 예를 들면 MLS처럼 엄청 좀 세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는 프로팀답고 다음 구색을 갖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클럽 라이센스를 현행보다는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게 그 전에는 우리가 팀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진입 장벽이 낮아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일단 늘어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어느 정도 숫자는 채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들어올 팀 자체도 너무 낮아버리면 그거는 리그 전체적인 수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기존 팀들이 그렇다고 막 얘기하신 대로 투자해서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은 애초에 허들을 좀 높여서 거기에 모든 팀들이 기준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새롭게 창설한 기업 구단이 이랜드 맞나요? 이랜드죠. 그죠? 이랜드, 그리고 대전 하나 대전은 시티즌 재창단이죠. 재창단이죠. 재창단. 근데 봐봐요. 그 이후로는 다 시민구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창 기자가 이름을 말 못하는 구단들도 시민구단일 거고. 시민구단이죠. 네. 그거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구단도 물론 창설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제가 뭐 관계자한테 얘기 들은 거는 만약에 내가 특정 어떤 연맹의 고위층이다. 그럼 내가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곳은 시도민구단일 수밖에 없다. 네, 거기는 뭐 여기 쓸 돈은 이 정도만 K리그 투자해도 K리그 참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기업의 문을 못 연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이제 시민 구단을 저는 악마화할 생각은 없고요. 저도. 예, J리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구단들 보면은 다 보면 이제 그런 형태 비슷한 거고 네. 뭐 보면 이제 큰 도시를 피해서 중소 도시로 들어가는 전략들 이거는 뭐 저는 축구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는 어느 정도 맞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무 허들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 건전화제도 저는 기대했어요. 아 저거 들어오면 그래도 좀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선수단 인건비에 치우치는 이런 구단의 재정 구조가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겠지. 근데 최근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재정 건전화 위반한 광주한테 손방망이 처벌했잖아요. 교각사로 할 수 그쵸. 없다라는 네. 그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라이센스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적용되는 거 맞냐? 클럽 라이센스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 J리그 클럽 라이센스에 준할 정도로 조금은 빡빡하게 해가지고 엄정하게 잣대 딱 들이다가지고 뭐 승전 감점이라도 줄 건 주고 네. 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뭘 봐준단 말이에요. 허들도 낮은데 봐주기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단 운영에서 계속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격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정 기자 얘기했듯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승격하려면 뭐 시즌 중간에 뭐 이 비용을 내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 뭐 6부 7부에선 돈을 낸대요. 근데 돈 낼 수 있어 없어? 돈 못 내? 그럼 니네 올라오지 못해? 그리고 그 구단도 우리는 올라올 생각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을래요 하면서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3, 4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승격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승격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뭐 저는 지금 이것도 1부, 2부 숫자 나누는 것도 결국은 이 승강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건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 근데 저는 이 공청회 연다는 것 자체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는 나는 저거 사고 싶은데 너네들도 한번 얘기해 줘봐. 저 옷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한테. 외국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외국인도 난 늘리고 싶고 외국인 골키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반대 있어? 그럼 고민해볼게요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추춘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많이. 네.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정은 가버넌스인 연맹이 해야 돼요. 그럼요. 지금도 이제 뭐 대표자 회의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K리그 1 팀수 늘리라고 한대요. 네. 하지만 연맹이 저는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프로축구 연맹이 K리그가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수 육성이 중요해. 리그 전체의 철학을 관통하는 철학이 좋은 선수 육성해서 한국 축구의 대표팀과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해. 그러면 외국인 커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죠. 저는 목적지가 있으면은 거기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제도에 다들 초점을 맞추고 이 파편화돼 있는 제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면은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확실한 답은 낼 수 없어요. 그거는 저는 연맹이 책임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갈 거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게 저는 뭐 제도상을 맞다고 보고 전- 공청회는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의 명분을 얻고 또 의견의 다양성을 취합한다는 그 이제 그것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 봐야죠.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고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K리그가 저는 그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육성으로 갈 건지 얘기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한국 선수들의 텃밭이 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리그 경기를 만들어내는 데 상품을 초점을 만들지. 맞지. 네, 중계권 진짜 뭐 1,000억 대박 한번 그렇죠. 내보고. 이게 K리그라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상도 어떤 거는 육성이고 어떤 거는 이거고 맞아요. 어떤 거는 재정이고 저 어떤 마라탕이야 것도 마라탕. 재정 반대되는 정책이 나가고 이 잡탕이 돼 있으니까 명확한 한 가지 방향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외국인 쿼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뭐 선수 등록 선수가 프로 너무 많아지고 선수 퀄리티 떨어진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잘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논의하고 있는 게 지금 R리그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R리그 부활하면 각 팀은 선수단 그 구성 인수가 40명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게 부합하는 제도냐? 그렇죠. 부합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한쪽은 이렇게 한다는데 한쪽은 또 이렇게 가야 된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샐러리 캡도 그렇고요. 지금 부합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맹의 기본 기조는 기본 아젠다는 재정 안정화인데 나오는 정책들은 전부 다 각구 단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총론과 강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죠. 진짜. 저도 얼마 전에 첫째가 이제 초3인데 마라탕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한번 가봤어. 근데 뭐 걔는 맛있다는데 나는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연맹이 하는 모든 게 다 마라탕 맛없는 마라탕 다, 같아요. 다 때려박아. 원래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넣고 양념 뭐 몇 개 하면 맛있는데 그 초딩들을 안 맵게 하다 보니까 또 맛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한 대로 뭐 프런트도 이제 30명으로 이제 뭐 늘린다, 뭐 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열 몇 명, 수명 있는 구단은 10명을 또 억지로 또 늘려야 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훈련장 같은 것도 경기장 같은 것도 뭐 등급제 갖고 뭐 내년에 또 특정 구단은 또 일부 리그 못 써요. 그러면 또 그 구단은 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구단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동시에. 지금 1, 2년 사이에 앞으로. 셀러리 캡도 아마 생각해야 되고 테크니컬 디렉터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문제를 덮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좀 하시죠.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좋게 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한데 그게 너무 이 중구난방이라는 뜻이고 네. 저희 뭐 그날 공청회 때 나왔던 것 중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프리미어 리그였거든요. 리그 스트럭처 구조를 아예 완전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때려 부수고 네. 다시 만들자. 그럼 나는 사실 두 분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 우리가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이제 창 기자한테 잠깐 얘기했던 거는 그런 네. 거예요. 자, 리그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정말 최상위 한 10여 개 팀 아니면 경쟁이 8개 팀 한 정도로 10개, 8개 얘기 나오죠. 프리미어 리그를 만든다. 네. 그럼 그 팀들이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더 수준 높은 경쟁,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베네핏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슈퍼리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산됐잖아요. 네. 일단은 재정 보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엄청난 비판 비난들 그거 다 검색하려면 결국은 이제 돈으로 카바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리그 스트럭처 구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지만 우리 1,000억짜리 중계권 만들어 올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죠.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리그 스트럭처 구조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집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로 짓겠다는 건데 저는 현재의 K리그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좀 오래된 구옥을 리모델링을 잘해서 예쁘게 우리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살만하고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이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일단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K리그가 출발했던 게 1983년도에 이게 우리가 막 니즈에 의해서 막 그게 아니었잖아요. 거의 강요에 가까웠죠. 군사 정권 때 이제 만들어진 구조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해요. 근데 과연 저도 그래서 K리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하려면 아예 백지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때 나왔던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도 이제 세금 쓰지 말고 돈을 벌는 구조를 만들자인데 그거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프리미어 리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게 의도라면.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배당금이잖아요, 결국. 그죠?
프리미어리그가 실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생긴 것도 결국 중계권료가 폭등을 하면서 스폰서랑 중계권. 네, 그때는 풋볼 리그에서 우리가 이 조그만 돈 받고 우리가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한번 차리자. 그때 스카이 스포츠가 막 몇 천억씩 뭐 몇 조씩 네. 때려 박으니까 구단들이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좋은 선수 들어오고 좋은 감독 들어오고 그래서 리그가 발전한 건데 K리그 배당금은 정말 작아요. 이거는 배당금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거는 진짜 특정 구단의 그 홈 경기 한 경기 수입보다도 작은 수준의 어떤 배당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당금이 일본이나 어디처럼 뭐 25% 이렇게 준다? 우리 1년 예산에 그러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팀 수 늘리거나 뭐 그러면 어느 정도 해도 우리가 100억씩 들어온다 그러면 배당금으로 리그에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전혀 이 재정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강등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 어떻게 강등 안 당하는 게 우리가 남는 거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일부가 어느 정도 뭐 늘어나건 어차피 우리는 배당금 받는 게 정해져 있으면 늘어나건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건 리그 시스템이 바뀌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J리그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중계권료가 이 대박을 치고 나서 구단들이 20%에서 25%의 배당금을 리그에서 받으니까 그걸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일본이 무조건 다 맞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새로 집을 짓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집 안에 인테리어를 싹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요거는 네. 토론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 밤새서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K리그가 갖고 있는 참 묵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그 묵은 과제들을 우리가 다 해소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뭐 추춘제라든가 외국인 커터라든가 계속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을 받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참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나 일본이나 이렇게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어느 정도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우리만의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너무 거기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추춘제 해야 된다고 따라가고, 근데 우리께 너무 많이 잃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스코틀랜드, 스페인, 지금 미국 좋은 건 지금 다 갖고 오고 있으니까 뭔가 좀 짬뽕이 되는 느낌이어서 우리만의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프로야구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프로야구 사례를 보면 프로스포츠가 우리 그 전까지는 돈을 쓰는 구조였는데 어쨌든 프로스포츠도 돈을 벌 수가 있네 예, 많이 라는 벌어요. 게 어쨌든 프로야구를 통해서 입증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야구도 돈을 썼던 리그였고 농구, 배구, 축구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모델이 생겼기 때문에 K리그도 저희가 오늘 외국인 쿼터와 적정 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진짜 그것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K리그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모델이 어쨌든 프로야구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우리도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생겼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국도 이상해요. 우리는 K리그가 대한민국은 프로 스포츠들이 전부 다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미국식 스포츠에 대한 그쵸. 그걸 따라가고 있는 시스템인데 K리그만 유독 유럽식 오픈 맞아요. 시스템을 가겠다고 하니 네. 참 그것도 좀 힘들긴 해요. 또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셔서. 공청회 때보다 훨씬 더 알찬 토론이 아니었나. 아니 공청회는 내가 진행자니까 내가 아니 공청회계 허참이에요. 진행 잘하셔.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선배 의자는 그냥 여기 둘째니까 네, 네. 언제든지 나오셔갖고 알았어요. 다음에는 이 소주를 놔두든지. 이건 약간 얘기가 아까 이게 소맥이 좀 잘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라탕 시켜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마라탕 먹고 나못 이게 먹어. 뭐야? 이게 뭐야? 나 맵찔이라 못 먹어요. 백탕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푸짐하게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